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문화살롱 시간입니다. 권상희 평론가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길죠. 길죠, 이번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뭐 오늘이면 이제 일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오후부터는 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미 뭐 마음 떠났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아니 이번 주는 월요병이 없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길거리도 뭔가 조금 한산한 것 같더라고요. 오전 맞아요. 출근길에 보니까. 네. 오늘도 문화 연예 이슈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는 이 그림이 뭔가 했었는데 네. 응원봉 이게 오늘 첫 번째 뉴스군요. 네. 이 그룹 더보이스 그리고 걸밴드 QWER 이 응원봉이라는 게 요즘 일종의 상징과 정체성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역사라고 하죠. 그들의 역사입니까? 네. 그리고 사실 뭐 지난 내란 이후에 이제 응원봉이 전 거리를 다 이제 물결 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지금 이 두 밴드들이 두 그룹들이 응원봉 가지고 싸우고 있나 봅니다. 무슨 일입니까? 일단 응원봉 모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확성기 모양이라는 공통점 또는 이들은 이제 유사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더보이즈 같은 경우는 하트 모양의 확성기고 손잡이가 블랙으로 돼 있고요. 지금 QWER 같은 경우는 라운드 모양의 확성기에 손잡이는 화이트로 되어 흰색.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들의 응원봉이 언제 출시됐느냐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게 중요하죠. 유사성이라면. 네. 누가 먼저? 일단 더보이즈가 2021년에 이 응원봉을 출시했습니다. 네. 데뷔 시기도 QWER보다 먼저 데뷔를 했죠. 그리고 2022년에 디자인권 등록까지 마친 상태고요. QWER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월드 투어를 앞두고 응원봉을 공개를 했는데 네. 이때 더보이즈 팬덤이 우리 응원봉이랑 이거 유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표절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네. QWER 팬덤의 경우 확성기는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모양이다. 네. 고유의 너희 것만이 아니다. 이런 목소리를 낸 거예요. 네. 그러면서 팬덤 간의 갈등 양상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지금 엄청 뭐 싸우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러면서 양측 소속사에서 입장을 냈는데 소속사 입장도 첨예하게 지금 나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일단 더보이즈 소속사에서는 팬덤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표절 논란, 표절 의혹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고요. 네. 디자인 변경을 QWER 측에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네. 이런 일이 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서 유관기관들과 연대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네. 대응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QWER 측 네. 얘기를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법적 조치 취하겠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래요? 네. 유감입니다. 이렇게 냈고요. 본인들은 전문가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네. 저작권 침해를 포함해서 어떤 문제도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 논란이 뜨거워지면 사실 판매를 일단 중단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판매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더 일이 커지는 거네요. 네. 일단 팬덤들 양쪽에 이제 팬들끼리도 좀 갈등이 생기고 말씀 들어보니까 소속자 간에도 뭔가 합의가 안 되는 것 같고 네. 와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까지 이건 또 뭐예요? 27일 SNS에 QWER 죽이러 가겠다. 그러니까 더보이즈 팬덤 측의 공격으로 보여집니다. 이 네. 내용으로 봐서는. 네. 이런 글이 상당히 또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리꾼들 아이돌 응원하는 건 자유지만 선 넘는 행동하면 책임져야 된다. 그럼요. 인생이 무료한 거냐? 이런 반응들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사실 극단적인 위협 행위잖아요. 이거 너무 심한 팬덤 문화 내에서도 이 반사회적인 행위 자체는 좀 제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너무 뜨거워졌는지 한국 연예제작사협회가 성명까지 내고 중지하겠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잘 될까요? 일단 지금 뭐 당사자 간 조정 중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입장인 것 같긴 합니다.
기존에도 사실 응원봉 논란이 아니었지만 뭐 팬덤 간에 와 컬러가 우리랑 유사하잖아 내지는 팬덤 이름이 우리랑 유사하잖아 이런 논란들이 있어 오기는 했어요. 근데 그때는 어찌 보면 글쎄요 이만큼의 논란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중재에 나서겠다라는 건 조금 원론적인 입장 같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지금 연재협 같은 경우는 중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 매니지먼트 연합이 따로 있거든요. 네. 한매연이라고 하는데 이 한매연의 이 성명은 조금 다릅니다. 응원도구는 아티스트와 팬덤을 연결하는 고유한 상징물이며 K-팝 팬덤 문화의 중요한 정체성 자산이다. 이번 응원도구 유사성 논란은 특정 아티스트와 팬덤의 자부심을 침해함은 물론 네. 팬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며 업계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합은 더보이즈 소속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 QWER 소속사는 성실한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 아. 그러니까 이 입장을 봐서는 네. 더보이즈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어렵잖아요. 이런 사안은 누가 한편 그 손을 들어주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세상 아래 하늘 아래 새로운 건 또 없으니까 하다 보면 다 비슷해지기도 하고 네. 색깔도 다르고 야 모양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카피했다고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평론가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사실 지금 법 쪽에서도 이게 확성기가 특정 누가 쓸 수 있는 그런 모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관련해서 이게 법으로 가게 되면 시시비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표절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합의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의견을 법 쪽에서도 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게 법적 공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법적 공방을 하게 되면 결국엔 팬덤 싸움이 격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K-팝 산업으로 봤을 때도 도움이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사례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례가 그러니까 있었죠? 아까 제가 뭐 팬덤 간의 컬러라든지 아니면 이름 가지고 이 유사성 논란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드림캐쳐나 뭐 몬스타엑스 같은 경우는 응원봉을 공개했을 당시에 타그룹과 유사하다 이런 팬덤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디자인을 변경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변경을 했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유사할 뿐이지 표절은 아니야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가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보다는 팬덤 정서가 더 고려하다는 거,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법적 대응 대신 지금 나오는 목소리도 도의적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이 확성기 모양의 응원봉이 QWER도 나름의 근거는 있어요. 네. 지금 이들이 밴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대 컨셉에 확성기를 활용을 해서 밴드로서 우리는 정체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를 계속 보여줬어요. 본인들이 직접 악기를 다루니까.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차용해서 응원봉으로 응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지금 어쨌거나 이게 디자인권까지 등록이 되고 이랬던 게 벌써 3, 4년 전의 일이잖아요. 출시되고 했던 네, 게. 네. 그리고 지금 QWER 같은 경우는 막 떠오르고 있는 신예 밴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끌고 간다는 게 본인들 이미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발 물러나서 디자인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법적 공방으로 가면 너무- 단 몇 달 네. 안에 이게 시시비비 가려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팬들끼리는 계속 싸울 것이고 네. 요즘에는 팬덤의 이미지가 스타의 이미지로 연결이 되고 어. 스타의 이미지가 팬덤의 이미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지금 이렇게 논쟁을 가져가서 판매를 강행하는 모습보다는 훨씬 더 양보해서 뭔가 말로 도의적으로 저희가 좀 노력하겠습니다의 모습이 이미지 차원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법정 싸움 시작하면 서로 양쪽 다 힘들어지니까 네, 원만하게 도의적으로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인가요? 헐리우드 소식을 좀 다뤄볼까요? 네. 아니 이분들 정말 떠들썩했는데 제니퍼 로페즈 그리고 벤 애플렉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는데 네.
또 헤어지시는 겁니까? 이혼이 공식화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혼을 했어요. 아, 이미 작년에? 그런데 보도가 지금 또 이 제니퍼 로페즈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결혼 생활과 관련된 회고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다시 기사화되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할리우드의 말 그대로 사랑과 전쟁 가운데 이제 사랑은 끝났고 전쟁만 남아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릴 텐데 네, 이분들은 두 사람 2002년부터 만났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후에 약혼 사실을 알리면서 이제 제니퍼 로페즈 그리고 벤 애플릭 이름을 더해서 베니퍼라는 약칭으로 세계인들한테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2004년 2년 후에 다시 헤어지게 됩니다. 굿바이를 선언하고 네. 두 사람이 각자 다른 사람들과 각각의 가정을 꾸렸어요. 네. 그런데 이 각각의 가정 이혼을 한 거죠. 그리고 2021년에 두 사람이 18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22년 라스베가스에서 상당히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거죠. 엄청났죠. 그 당시 네. 뭐 예물 이런 것들이 방송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년 후인 지난해 8월 제니퍼 로페즈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 결국 파경을 맞게 된 겁니다. 와, 뭐 이유야 뭐 한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항상 성격 차이, 돈 그렇죠. 문제 뭐 이런 거. 네. 어떤 거였을까? 안 궁금하고요. 어쨌든. 근데 벤 애플렉이 로페즈의 신작 영화 네. 프로듀싱을 했습니까? 네, 네. 거미 여인의 키스라는 작품인데요. 네. 그 작품이 이제 10월에 개봉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두 사람이 사랑과 전쟁에서 사랑이 거의 끝나가고 전쟁인 시기에 이 작품의 배우로 PD로 프로듀서로 함께한 거죠. 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이 제니퍼 로페즈가 방송에 출연해서 목소리를 낸 건데 네. 최고이자 최악의 시기였다. 이렇게 목소리를 낸 겁니다. 네. 촬영장에 있는 순간, 연기하는 순간은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집으로 가서 만났을 때 얼마나 지옥 같았겠습니까? 네, 네.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지? 이런 고민을 늘 하게 됐고 결국 이겨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혼이라는 게 내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밝혔는데 네. 이겨냈다라는 의미하고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잘 된 일, 사실 이혼한 것을 누군가는 인생의 어떤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제니퍼 로페즈는 그렇지 않은 게 이혼을 통해서 본인이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고 싶었던 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나 1년 반 전보다 나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됐다. 라고 목소리를 내면서 그 최악의 시기를 최고의 시기로 바꿨다라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비슷한 이혼 소송 관련 뉴스인데 니콜 키드먼을 엄청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바로 클릭을 했죠. 네. 그랬더니 이분도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네. 23살이었던 1990년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하고 결혼을 했다 2001년에 이혼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키드먼이 키스어반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 다 호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호주 관련 행사가 2005년에 있었는데 네. 이때 만나서 이듬해에 호주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네. 당시 키드먼이 크루즈와 함께 입양했던 남매를 키우고 있던 상황인데 이 남매가 벌써 30대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네. 지금 피플즈에 따르면 니콜 키드먼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유가 화해할 수 없는 차이. 와, 라는 19년 거예요. 만에. 네. 지금 키드먼이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이 지켜낼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네. 상처받은 데다가 배신감이 상당히 컸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결코 이번 결정 가볍게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네. 일단 두 사람 자녀들과 보내기로 한 날짜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걸로 알려졌어요. 네. 니콜 키드먼은 연간 306일, 어버는 59일 이렇게 자녀들과 보내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미 별거 중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기로 네. 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니콜 키드먼이 2013년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을 때 이때 톰 크루즈하고 결혼 생활은 도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도치였다. 네. 어반과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네. 표현한 바가 있는데 후에 인터뷰를 할 때는 이게 어떻게 변화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지 진정한 사랑이었지만 헤어질 수는 있는 법이니까 네. 어떻게 변화가 될지 궁금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추석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제 마음이 벌써 고향 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네.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여행 계획을 짜고 있다고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3천만 명을 넘는 국민이 국내외로 이동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국내 여행이 조금 수치가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 그래도 공항 찾는 분들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지난해보다 지금 이동하는 인원 자체가 한 8%가량 늘어난 거고요. 가장 많이 이동하는 날 아무래도 추석 당일입니다. 추석 당일에 지금 3천만 명 가운데 무려 93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에 행사 다 치르고 그렇죠. 이제 가는군요. 어딘가로. 네. 일단 뭐 연휴가 길기 때문에 네. 인원이 좀 분산돼서 이 추석 연휴만 피하시면 다른 해 명절보다 이동하시기가 많이 힘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일단 지금 10월 골든위크 기간이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 대만, 베트남, 중국 이렇게 주요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행 예약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호주하고 인도네시아도 각각 84%, 63% 이전보다 많이 찾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특히나 캐나다 같은 경우 우리나라랑 상당히 멀잖아요. 멀잖아요. 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자릿수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캐대원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네. 어찌 보면 이제 한국이 인근 아시아권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라 세계인들이 봤을 때도 매력적인 여행지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글로벌 인기 여행 도시 순위에서 서울이 3위, 제주도가 10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여행업계가 보는 건 이 시기에 한국 여행객들도 해외를 찾는 이제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양쪽 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네. 뭐 한국 여행 시장 양방향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런 네.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황금 연휴가 쉽지만은 않으니까요. 네,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좀 풀기 위해서 여행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이번 명절에 어쨌든 이제 또 우리 친척들 만나고 네. 부모님들 만나는데 네. 여러 가지 대화도 있고 또 오고 그렇죠. 가는 것도 있죠. 네네. 역시 가장 선호하는 선물은 돈. 돈. 네. 상품권 49%입니다. 49%. 사실 이 뭐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한 트렌드가 네. 1960년대 설탕이었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설탕. 네. 설탕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70년대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것이었다면 지금 한결같이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1위가 바로 돈. 그렇군요. 상품권입니다. 특히 상품. 취업을 한 자녀가 있거나 출가한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뭐 거의 100%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2위가 과일 선물 세트 23%였고요. 과일이에요, 2위가? 네. 그리고 선물을 하지 않을 계획이 22%입니다. 약.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일종의 허례허식으로 여긴다라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사실 지금 이제 추석이지만 네. 2월 중순 제가 어제 다이어리를 또 살펴봤더니 네. 2월 중순이면 설이에요. 근데 그렇군요. 추석과 설의 이 간극이 시간적으로 따져봤을 때 6개월도 차이 나지 않습니다. 네, 한 넉 네. 달 반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추석 때 선물하고 설 때 선물을 안 하면 또 설 명절 때 아쉬워하고 서운해합니다. 추석 때 이걸 받았지 이런 생각들을 안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물하는 입장에서는 선물하지 않겠다라는 응답이 3위인 게 오.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설과 추석 챙기게 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1년에 2번 명절을 챙기잖아요. 중간에 또 카톡에 생일 뜨잖아요. 생일까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네.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카톡 생일 그거는 좀 접어두시는 게 정신적으로 뭔가 죄책감도 없고 역시 현금이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직접 현금보다 모바일 상품권이나 요즘 모바일로 왔다 갔다 하기도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기프티콘이라든지. 네, 기프티콘이나 이것도 이런 지금 한 11%가량 됩니다. 지난해보다 이게 7%가량 늘어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손쉽게 디지털 기반으로 상품을 주겠다, 선물을 주겠다 이런 네. 사람들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추석 물가를 좀 네. 보고 싶은데 우리 사실 어떤 명절 때 물가 하면
항상 비쌌어요. 예. 맞아요. 한 번도 싸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명절 이후에 네. 아주 찔끔찔끔 체감하기 어려울 만큼 내리죠. 네네. 네. 그러니까요. 일단 매우 올랐다, 매우 많이 올랐다라는 네. 응답이 한 25%가량 됩니다. 25, 그리고 네. 지난해보다 올랐다가 약 48%고요. 작년과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약 15%가량입니다. 네. 특히나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라고 체감하는 연령대가 네. 60대가 가장 높습니다. 어. 아무래도 네. 이제 소득이 감소하는 시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연금, 국민연금 이런 것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연령대이다 보니까 물가 부담이 돈을 벌고 있던 시기보다 훨씬 더 체감하는 부담이 크지 않나 커지죠.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추석 물가 올랐다 70%. 네. 네. 마지막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AI가 네. 명절 금지어를 분석했는데 네. 여러분들 뭐 대충 상상 가능한 단어일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네. 것들이 나왔습니까? 챗GPT 그리고 제미나이 같은 네. AI 챗봇을 통해서 가장 듣기 싫은 명절 잔소리 금지어를 알아봤는데 취업, 결혼, 출산과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왔고요. 역시 중요한 건 지금 이게 나이대별로 좀 다르잖아요. 네. 가장 우리가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게 한때 유행을 했는데 얼마 이게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네. 일단 중고등학생한테 가장 비싼 건 우리 딸은 1등급인데 우리 딸은 전교 1등 수준인데 이런 것들 20만 원이고요. 대학생 취준생들한테 가장 또 높은 잔소리 메뉴판은 야, 눈 좀 낮춰봐. 기술 좀 배워봐. 이런 내용들 30만 원이고 직장인한테 과거에 가장 비쌌던 명절 잔소리 메뉴판 메뉴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너 아직도 코인 하니? 아 정말요? 그런데 오. 이때 코인이 급락했던 시기가 있어요. 아. 그래서 코인에 몇 천만 원 투자한 직장인들이 제로 상태, 마이너스 네. 상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코인 투자가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지금 괜찮죠. 예,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코인 투자에서 꽤 큰 돈을 번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때 이 코인 관련 잔소리를 했던 때 잔소리 메뉴판에 무려 600만 원이 찍혔던 적이 있습니다. 나의 손실 금액 네. 최소한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들한테 네. 애 가질 때 되지 않았니? 둘째는 외동은 딸이 있어야 안 외롭대.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지. 네. 이런 게 이제 한 55만 원 네. 정도 됐고요. 외모 언급은 절대서는 안 되는. 외모? 네. 아, 살 쪘다, 먹고 살 좀 빠졌다. 쪄라, 살 좀 빼라, 꾸미고 다녀라. 그리고 이 외모 메뉴판 가운데 가장 고가의 메뉴판이 있습니다. 어떡하니? 너 머리가 휑해졌다? 이게 무려 500만 원입니다. 이게 그것도 있어요? 사실 머리가 좀 휑해졌다 해서 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어디 여자 만나겠니? 그러니까 연애까지 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네. 잔소리 할 거면 적금 해약하실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에서 가르쳐준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흔히 얘기할 때 아니지 그건 아니고 이런 네. 얘기부터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할 때 그 어투가 네. 일단 맞다라고 맞장구를 쳐주고 네. 네 말 일리가 있어. 네. 네 말 맞다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분위기가 네. 훨씬 더 유연하게 흘러간다고 하고요. 네. 여기 아까 제가 지금 과거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또 포함이 된 금지어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교회 한번 가볼래? 사찰 한번 가볼래? 성당 한번 가볼래? 아, 종교? 종교 얘기 절대 해서는 아, 안 되고요. 네. 너 이번 선거 때 몇 번 찍었니?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네. 한 집에 사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정치적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가족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 전 세계적으로 정치랑 종교는 금지어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밥상머리에 올려놨다고 해도 이게 큰 싸움까지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또 역시 양극화. 요즘에는 나의 가치관이 너무 뚜렷하고 이게 결코 설득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가족 싸움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AI들이 이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굳이 얘기를 할 거면 네. 뭐 여행 갔다 온 얘기라든지 요즘에 어떤 노래 듣고 있니 아니면 영화 얘기라든지 그래요. 어쩔 이런 수가 것들은 없다. 싸움이 나질 않는 소재잖아요. 네. 네, 이런 얘기들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하다 보니까 해야 하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긴 많군요. 네. 그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것도 메뉴판 가격이 꽤 높아요.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제 직장인들 또는 20대 사이에서 네. 70만 원인데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얘기 해주니? 이런 얘기들. 이게 네. 사실은 속뜻이 있어요. 나 너하고 얘기하고 싶어. 그런데 나 너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방식에 세련되지 못한 방식의 화법이라는 겁니다. 네. 최악의 화법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헐리우드부터 추석 명절까지 네.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권상희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